후회가 많은 사람의 공통 습관 5가지. 지금 끊으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며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를 딛고 앞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후회가 쌓여서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은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딱 하나만 끊어낸다면 남은 인생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후회해도 금방 잊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년이 지나고 60을 바라보면 후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걸. 좀 더 솔직하게 살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이 되면 남은 시간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 더 아깝고 후회도 선명해집니다. 둘째,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젊을 땐 뭐든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직장을 바꾸든 관계를 정리하든 새로 배우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몸도 환경도 주변 사람들도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셋째, 침묵이 쌓입니다. 젊을 땐 할 말을 참아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할 기회는 사라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하지 못한 말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후회는 더 무거워집니다. 시간이 보이고 선택이 줄고 침묵이 쌓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끊어야 할까요? 어떤 습관이 이 후회를 키우고 있을까요? 먼저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습관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남의 시선, 남의 기대, 남의 판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산다는 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결국 누군가는 나를 싫어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후회만 남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관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대가 끝나고 나면 내 역할은 뭐였지? 라는 생각만 남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은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침묵은 결국 독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굳이 말해서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지. 나중에 말하면 되지. 그렇게 침묵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형식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 그 사람이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관계가 끝나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그때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깨집니다. 천천히 조용히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깨집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습관은 결국 나 자신을 지우는 습관입니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존재를 지우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결정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 말들은 듣기엔 신중해 보이지만 실은 도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책임지기 싫어서 미룹니다. 틀릴까봐 미룹니다. 후회할까봐 미룹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후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10년이 지나갑니다. 관계를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과의 시간만 더 소모됩니다. 새로운 걸 배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갑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시간은 결정을 대신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후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후회는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용기 내서 했어야 했는데, 그냥 시작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제일 깁니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삶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이걸 계속 미루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네 번째는 과거를 붙잡고 사는 습관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만 않았어도 과거를 떠올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추억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건 다릅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은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흐릿해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안 보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안 보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이유는 그때가 행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불안하니까 과거로 도망갑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동안 현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지금 이 순간마저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그렇게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을 좀 더 살아볼 걸. 과거를 붙잡고 사는 습관은
결국 미래까지 망칩니다. 과거에 머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거의 어떤 순간에 갇혀 있는가? 그 순간을 놓아주면 나는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지 않을까? 5번째는 변명하며 사는 습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환경 때문이야. 나는 운이 없었어. 변명은 편합니다. 내 탓이 아니니까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변명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도 넘어갑니다. 부모 탓을 하면 내 삶은 부모가 만든 겁니다. 환경 탓을 하면 내 삶은 환경이 만든 겁니다. 운 탓을 하면 내 삶은 운이 만든 겁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변명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피해자로 삽니다.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성장을 막으니까요. 변명하는 순간 변화도 멈춥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부모도, 운도, 주변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변명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안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원망할 수도 남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변명을 멈추는 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변명하고 있는가? 그 변명을 내려놓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약용은 평생 자기 관리와 원칙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읽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에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흐르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고. 환경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남의 말에 휘둘린다고. 그래서 그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매일 공부할 분량, 지켜야 할 원칙, 버려야 할 습관,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준 없이 삽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 따라, 남들 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좀 더 단단하게 살 걸. 좀 더 원칙을 지키며 살 걸. 정약용의 삶이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말해야 할 때 말한다. 나는 미루지 않는다.
나는 변명하지 않는다. 이런 작은 기준 하나만 있어도 삶은 달라집니다. 그럼 이 5가지 습관을 끊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마음이 가볍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니 눈치 볼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 후회할 일도 줄어듭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니 속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쌓이는 게 없으니 마음도 편합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으니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니 후회도 적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니 지금이 선명해집니다. 현재를 살 수 있으니 미래도 보입니다. 변명을 멈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으니 삶이 달라집니다. 둘째, 관계가 정리됩니다. 이 습관들을 끊으면 어떤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솔직해지니까요. 서로 존중하게 되니까요.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셋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이 습관들을 끊는다고 완벽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내가 말했으니까요. 내가 결정했으니까요. 후회는 안 해본 것에서 옵니다. 했다가 실패한 건 경험이지만 안 해본 건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이 습관들을 끊으면 적어도 안 해본 후회는 줄어듭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후회는 남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무게는 다릅니다. 어떤 후회는 나를 무너뜨리지만 어떤 후회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은 나를 무너뜨리는 후회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기, 말해야 할 때 침묵하기, 결정을 미루기, 과거에 갇혀 살기, 변명하며 살기. 이 중에 딱 하나만 끊어도 남은 인생은 조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아도 조금은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끊을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나눠주십시오.